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미국 민주 지도부도 해리스 지지, 해리스 트럼프의 2%포인트 차로 승리.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이 민주당 원로에 이어 상하원 핵심 지도부의 지지를 얻으면서 새 대선 후보 지명이 확실시 됐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기 위해 필요한 대의원까지 확보하면서 오는 11월 대선을 앞두고 해리스 대 트럼프 구도 역시 본격화됩니다. 양측 간 초박빙 대결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날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앞선다는 여론조사 결과까지 나오면서 백악관행 티켓을 놓고 향후 3개월간 민주공화당의 치열한 경쟁이 펼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민주당은 바이든의 토론 성과에 대한 대책을 둘러싼 몇 주간의 내분 끝에 단결할 수 있게 됐다며 이제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를 꺾는 임무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퇴직연금 현물 이전 도입 임박, 증권사 쩐의 전쟁 막 오른다. 퇴직연금을 기존 상품 그대로 다른 금융사로 옮길 수 있는 퇴직연금 현물 이전 제도가 오는 10월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가입자들이 퇴직연금을 다른 금융사 계좌로 옮기면 운용 중인 투자 상품을 모두 매도하고 현금화하거나 만기일까지 기다렸다가 이전해야 했습니다. 과정이 번거롭다 보니 소비자 선택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한 수익률이 낮아도 처음 가입한 금융사에 묶여있는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부는 이런 가입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시장 경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고자 현물 이전 제도 도입을 결정했습니다. 증권사들은 제도 도입을 앞두고 공격적인 투자 전략을 앞세워 400조 원에 이르는 퇴직연금 머니무브를 유도할 예정입니다. 날개 없는 추락, 카카오페이 김범수 구속에 8% 급락, 신사업 제동. 카카오페이 주가가 지난 23일 장중 8% 급락했습니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구속되면서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카카오페이는 대주주 적격성 리스크에 주가 상승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카카오페이는 카카오페이 증권과 카카오페이 손해보험을 지배하고 있으나 김범수 위원장이 혐의를 털어내기 전까지 다른 금융회사를 소유할 수 없고 투자도 제한적으로 가능합니다. 카카오페이가 추진하는 해외 진출도 가시밭길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12월 카카오페이의 미국 증권사 시버트 인수를 추진했으나 무산됐습니다. 모기업인 카카오 경영진이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조작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는 것을 두고 시버트가 인수 거래가 어려운 중대한 부정적인 영향으로 규정했기 때문입니다. 한양증권 최대 주주 한양학원 지분 매각 교육부 승인. 23일 한양증권은 최대 주주인 학교법인 한양학원에 확인한 결과 한양학원의 지분 매각이 교육부에서 승인됐다며 이에 따라 구체적인 매각 절차를 진행할 예정임을 확인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학교법인의 경우 수익용 유가증권을 처분하기 위해선 교육부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한양학원은 앞서 지난 9일 이사회에서 보유 중인 한양증권 주식 151만 4,025주를 매각하는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매각으로 인해 한양증권에 대한 한양학원의 지분율은 종전 16.29%에서 4.99%로 11.3%포인트 줄어듭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증시팔 시작합니다.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빅테크 주들의 실적 발표를 기다리면서 보합권에서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숫자 확인하고 가자라는 움직임이 좀 보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 마감한 후에는 이제 테슬라와 알파벳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구글 쪽을 살펴보자면 매출과 EPS 모두 다 예상치를 좀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반면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매출은 예상치를 상회했지만 EPS가 좀 미스가 났습니다.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다만 일각에서는 이번 EPS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구조 조정 비용일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으니까요. 이걸 투자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는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우리 시장 장 초반에 조금 상승하는 모습 보이다가 후반 갈수록 좀 내려가는 모습 보면서 좀 불안한 모습 보였습니다. 특히나 우려되는 부분이 SK 하이닉스였습니다. SK 하이닉스가 왜 이러지? 그렇죠?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하이닉스가 이상한 느낌을 줄 정도로 많이 떨어진 건 아니지만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느껴봐야 될 점은 뭐냐면요. 제가 저번 주부터 강조드렸지만 이 시장에서 지금 혼란스럽지만 우리는 뭐만 보면 된다? 숫자를 보면서 등대 역할이죠. 실적을 보면서 앞을 나아가면 된다고 계속 강조했고요. 어제 우리나라 시장의 슈퍼스타는 누구였습니까? 바로 HD 현대일렉트릭이었습니다. 아주 좋은 실적, 슈퍼 서프라이즈였죠. 영업 실적이요. 시장 예상치가 한 1,200 정도를 예상했는데 2,000억을 넘었습니다. 거의 70% 이상의 정말 슈퍼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우리 시장의 힘을 약 한 12시 반 정도에 발표를 했는데요. 1시 정도의 힘을 불어넣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가능하시면요. HD 일렉트릭 차트를 한번 열어보시면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실 겁니다. 왜? SK 하이닉스 지금 많이 답답하시죠. 지금 개파락 한 다음에 어떻게 될 거야. 모든 배열을 다 깼고요. 차트상으로 봤을 때 너무 암울하지만 HD 현대일렉트릭 저번 주까지만 하더라도요. 수많은 전문가분들이 얘기했습니다. 많이 올랐으니까 빠질 거다. 모든 배열이 이탈을 했다. 위험하다고 했지만 어제 그 실적 하나로 어제 신고가를 썼습니다. 이 모습 SK 하이닉스도요. 목요일에 정말 호실적을 발표해야 된다는 부담감은 있지만 우리도 예상하잖아요. 그것을 뛰어넘는 숫자를 발표를 한다면 우리 시청자분들 HD 현대일렉트릭처럼 하루아침에 갑자기 신고가를 경신할 수 있다. 다시 24만 원, 28만 원, 30만 원 우리가 원하는 그 숫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희망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어제 시장이 시사하는 점은 어떤 거였냐면요. 일단 숫자를 확인하고 보자. 빅테크 기업들 그동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특히 SK 하이닉스, 이수페타시스, 한미반도체 이 세 종목들 특히 많이 올랐던 빅테크 관련된 주식들은 일단 숫자를 확인하고 가야겠다라는 의도를 시장에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지금 이 시장에서는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실적을 믿을 수 있는 섹터에 내가 좋은 가격대에 잡았다면요. 흔들리지 마시고 가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어제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해가지고 올랐던 섹터들 다 빠졌습니다. 그 이유 항상 빠른 순환매 속에서는요. 이런 정치 이슈에 움직이는 종목들은 단기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지금 2분기 실적 시즌 이제 시작했습니다. 이 실적 시즌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외되지 않으려면요. 쉽사리 내가 갖고 있는 좋은 종목 매도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현금을 확보하고 계신 분들은 SK 하이닉스나 이수페타시스나 그동안의 빅테크 기업들 우리가 못 사서 손가락만 빨던 종목들을 눌림목 구간에서 매수를 해보는 것도 좋은 판단일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제가 조금 불안한 거는 어제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선택을 했고요. 그다음에 SK 하이닉스는 기관에서 매수를 들어왔다는 점, 이 부분이 조금 저는 이따가 유창희 대표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오늘 시장, 오늘도 LG 이노텍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실적이 발표가 되죠. 요걸 빼먹었네요. 지금 테슬라 때문에 조금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것 같아서 살짝 말씀드리자면 테슬라 실적이 안 좋게 나왔지만 그 실적을 열어보시면 우리가 두 가지 포인트를 볼 수 있습니다. 전기차 판매량은 인도 대수가 감소를 했고요. 하지만 중요한 점은요. ESS 관련된 성장이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2차 전지 산업은요. 자동차에만 들어가는 2차 전지만 있는 게 아니라 ESS 쪽으로 지금 사업을 빠르게 재편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 실적이 안 좋다고 무조건 2차 전지가 안 좋다? 이런 생각은 이제 다시 하셔야 됩니다. ESS 관련된 섹터도 이따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테슬라 때문에 우리 2차 전지 관련된 개인 투자자분은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죠. 네, 오늘 시장도 대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증시파 힘차게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1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서울경제TV 포커스온 김선윤 전문가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그 삼성전기가 이제 호실적이 기대면서 조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역시나 이제 숫자를 좀 확인하고 가려는 모습일까요? 3거래일 연속 좀 음봉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좀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실적이 조금 역시나 체크하는 것 같은데 실적 괜찮을 거고요. 중요하게 보셔야 될 자리 어쩔 수 없어요. 현재 보시면은 제가 그간 계속 강조드렸었던 이 나름의 박스 구간이거든요. 여기 구간대. 고점으로 치자면은 약 한 15만 원 후반대에서 16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자리 이탈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이 자리 이탈 안 나온다면은 다시 올라갈 수가 있기 때문에 현재 구간대에서는 아직은 특별하게 문제되지는 않는다. 그리고 강조드렸었던 것은 조정을 이용하셔서 매매 대응하셔야 되고요. 사실 최근에 시장 자체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좀 밀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보다는 오히려 재반등의 기회를 보시고 반등 시 관심을 가져보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대표님 지금 삼부토건에 대한 수익률이 높은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삼부토건을 꼭 우크라이나 재건 때문에 오르긴 했지만 앞으로 금리 인하 시점이 다가오면은 어쨌든 금리 인하 수혜주는 건설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런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 투자도 가능해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삼부토건이 사실 이제 우크라 재건으로 제가 본 거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이슈도 있어요. 근데 단발적인 악재는 터졌습니다. 주가 조작에 대한 이슈 자체가 좀 불거지면서 작년이죠. 작년 5월부터 시작해서요. 이렇게 한 5배가량 올랐었는데 이게 좀 시끄럽습니다. 근데 조만간 좀 안정될 것 같고 또 하나 좀 걱정스러운 것은 보호회수 물량이 조금 시장이 좀 풀리게 됩니다. 이에 따른 좀 영향이 있겠지만서도 그래도 현 시점에서 봤을 때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간에 우크라이나 러시아에 대한 전쟁은 종식이 될 것이고요. 그와 관련된 매출은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뭐 관련주들이 한번 반등이 나오고 잠깐 쉬는 모습이지만 다시 상승할 겁니다. 그래서 삼보토건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연말까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 주신 것처럼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까지 맞춰본다면은 수주 모멘텀도 긍정적이겠죠. 그래서 이래저래 나쁠 게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정 시마다 매수 대응하시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리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오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수익률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CXL은 일단은 계속해서 좀 시세를 좀 보일 때가 있어서 앞으로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면 좋을까요? 네, 네오셈 같은 경우는 뭐 CXL 대표주로서 엑시콘도 같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를 보시면은 역시나 시장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바닥에서의 되돌림 반등이 6월 초에 나오면서 상승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에서도 10월 18일부터 19일까지 큰 양봉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대비해서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좀 보여줍니다. 어찌됐든 HBM 다음으로는 CXL이 갈 수밖에 없고요. 삼성은 이미 하반기부터 2.0부분에 대해서 양선을 시작했고요. 내후년에 본격적으로 조금 커지게 될 것 같은데 다만 조금 보셔야 될 것은 당분간은 HBM이 대세가 될 수밖에 없고 추후에 수주 물량을 다 소진한 이후부터 해서는 나올 수 있어서요. 1년이나 2년 뒤에 큰 시장을 보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슈는 계속될 겁니다. 그래서 조정을 이용해서 대응하시되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시는 건 긍정적이지만 중기적 관점에서는 반등 나와서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짧게 대응하시거나 장기로 보시거나 이 두 가지 패턴을 보고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할 겁니다. 네, 짧게 보거나 단기로 보거나 라는 조언 남겨주셨으니까요. CXL 관련주들은 반도체주가 약할 때도 한 번씩 좀 테마를 이루면서 강세 보일 때 있으니까요. 점검 좀 받아보았습니다. 네오셈 그래도 좋은 수익률 기록하고 있으니까 전략들 계속해서 체크해 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해서 시간외 특징주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종목들 자리하고 있을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시간외의 특징주입니다. 대오 AL, CCS, 소니드, 우리바이오, 오성 첨단 소재 자리하고 있고요. 어제 시간외에서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가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해리스 부통령은 하루 만에 후원금을 1,000억 원 넘게 모았다고 하고요. 여론조사에서는 트럼프와의 지지율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졌습니다. 과연 오늘 시장 안에서도 해리스 부통령주들이 강세 이어갈 수 있을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특징주를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까요? 네, 뭐 큰 테마들인데요. 우선 대오AL이 100억 원 규모의 3자 배송 유상증자 이슈가 좀 발생했고 시간에 상한가 들어갔고요. 또 하나 체코에서 원전 이외에 철도에 관련해서도 한번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얘기가 또 들려옵니다. 자, 이에 따라서 대오AL, 현대로템, 대아TI가 관련주로서 거론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이슈도
참고해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현대 롯데 같은 경우는 또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이었죠. 그래서 향후 현재 신고가 패턴인데 향후의 흐름도 나쁘지 않을 거다, 좋아질 거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어제 이제 보니까 초전도체 테마가 다시 한번 좀 바람을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CCS의 대주주 퀀텀포트가요, 상온 초전도체 제장을 주장했습니다. 자, 이에 따라서 CCS뿐만 아니라 어제 천안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서 6%가량 올랐고요. 아센디오 같은 경우도 5%가량 시간외로 급등을 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신성 델타테크 같은 경우도 시간외로 5.5%가량 상승을 했거든요. 관련주들이 대거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슈 자체가 오늘 아마 시장을 장악할 겁니다. 그래서 초전도체 테마가 단기 패턴상으로도 종목들이 대부분 다 바닥에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올려치게 된다면 시원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타 대응을 하신다면은 초전도체 관련주들은 꼭 한 종목씩은 넣어두시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역시나 대선 이슈가 뜨겁습니다. 민주당 진영에서는 마리화나 자체를 의료용 대마 자체를 연방 정부 차원에서 승인하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바이오 같은 경우도 상승이 꾸준하게 나오고 있고, 오성 첨단 소재도 어제 상승이 나오고 시간외로도 좋은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테마 역시 쉽게 죽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이제 마리아나 테마는 단기적 이슈이기 때문에 큰 그림보다는 짧게 방망이 잡고 가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 정도로 말씀드려볼게요. 네, 시간의 특징주까지 함께 살펴봤고요.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들도 오늘 시장 안에서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주목해볼 섹터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기대했던 예상치보다 한 2배 가까이 잘 나오게 되면서 사실 어제 오후장의 주인공은 HD 현대일렉트릭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력기기주들 추가적으로 좀 더 상승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보시면 아까 PD님 말씀 주셨지만은 이 전력 관련주들 실적이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HD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니까 모두 좀 기대감이 높아졌어요. 그래서 LS 일렉트릭도 어제 보시면 18% 상승 나가있거든요. 그리고 재룡산업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급반등하면서 끝이 났고요. 전체적으로 이런 그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가지 큰 테마가 상승 테마를 그릴 가능성이 높은데, 우선은 초전도체 테마 관련 종목도 보셔야 되고, 그 다음은 전력 설비 관련돼서 변압 송전대학 관련 종목들을 보시는 게 현실적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게 반등이 굉장히 가볍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우선은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이 대장이긴 하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같이 보시는 게 맞을 겁니다. 그래서 가온전선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대한전선 같은 경우도 반등이 나올 수 있고, 이래저래 한번 종목을 아침 예상치에서 살펴보셔야 됩니다. 확실하게 이쪽 전력 관련주들은 그림이 너무나 좋다. 완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 사실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큰 조정이 나온다면은 매수하기 정말 좋은 종목이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상승도 있을 겁니다. 꼭 홀딩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어제 조금 뜬금없는 특징주 중에 하나가 또 카페24였습니다. 지금 카페24에 대해서 모르시는 시청자분들 있을 것 같아서 살짝 설명을 드리면 인터넷 쇼핑몰을 중개하는 업체고요. 그리고 이제 그 중개 수수료로 매출이 이익 전망이 올라가는 회사인데, 이 회사의 좀 특징이요, 대표님. 구글이 큰 금액은 아니지만 지분을 7% 정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최초로 구글이 직접 투자한 또 회사고, 또 유튜브를 또 쇼핑몰을 직접 운영하는 또 회사이기 때문에 카페24 지금 자리 때 저도 관심이 꽤 많던 기업이라 좀 궁금합니다. 좀 중장기 투자 매력도가 상당히 높아 보이는데 어떻게 좀 대응할까요? 네, 말씀 좀 주셨는데요. 중요한 게 유튜브 쇼핑을 시작했어요. 유튜브 쇼핑. 처음에 사실 시작할 때만 하더라도 약간 조금 사람들이 의아했습니다. 그런데요, 유튜브 쇼핑 시작하고서 5만 명의 정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다가 지금은 9만 명, 거의 한 80% 이상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뭘로 이어질까요? 매출 확대로 이어집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카페24가 급반등을 좀 시작한 모습이 어제부터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제가 정텐에서 시가 공략으로 드렸던 종목 가운데 하나가 또 카페 24입니다. 자, 그런데 또 재미있는 것은 지난 이제 12월 달, 1월 달의 고점에 해당하는 부분이 32,000원대 부분입니다. 차트에 보시면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를 지지하면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면 보통 기본적으로 차트 대응상 대응하시는 분들은 따라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렇게 반등 흐름이 나오겠죠. 그리고 고점으로 또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 나오겠고, 그럼 신고가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머지않아 신고가를 그릴 가능성이 높다. 분명한 것은 실적에 있어서 와 너무나 이거 완벽해졌다. 바닥에서 올려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카페24는 지속적으로 관심이 필요하다. 다만 이제 너무 급등을 했으니까 급하게 보진 마시고 좀 조정 이용하셔야 되고요. 사실 어제 정텐 방송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거 급하게 팔 필요 없다. 이제 올라가는 것 같다. 그래서 잘 대응하시고 가면 어떨까? 이렇게 좀 말씀드려볼게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 주신 CCS가 제가 이제 좀 불안하긴 합니다. 지금 이 와중에 지금 막 미 대선이다 뭐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갑자기 또 뜬금없는 또 초전도체 저도 지금 당해가지고 이슈가 또 불거지면서 관련주들이 좀 올라가는데 이거 좀 위험하지 않나요? 이번에 또 당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러니까 위험해 보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터지면 위험할 수가 있지만 빠질 만큼 빠진 상태에서 이슈가 터진다면은 그건 또 단기 급반등의 신호거든요. 차트 보시면요. CCS의 241선 라인을 체크해 보자면 이 검은색 라인인데요. 네, 돌파 시도가 나오면서 잘 갔었고 한 번 더 급등이 나왔던 게 올해 2월 달.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다시 이 라인을 지켜줘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저항 자리가 완벽하게 형성이 됐어요. CCS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에서 CCS만 그런 게 아니라 대표적인 종목이죠. 선한 같은 경우도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황이고요. 그리고 신성델타 마찬가지죠. 신성델타 같은 경우에도 빠질 만큼 다 빠진 상태에서 차트 라인 보시면 다들 나름의 지지 저항 자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선함도 다시 볼까요? 현재 구간대 어떤 자리인가요? 나름의 바닥 자리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슈가 터졌기 때문에 우선 첫 달입니다. 오늘 아마 첫 상승이 크게 나올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급하게 대응하시고 불안하고 너무 옛날에 많이 갔던 기 때문에 막 어렵지 않을까 싶겠지만 단기적인 상태에서는 대응하기 괜찮아요. 그래서 단발로 오늘 하루 정도는 대응해 보시거나 아니면은 2, 3일 정도. 근데 이슈가 터졌을 때 이 CCS 같은 경우 차트 보시면요. 정말 많이 올라왔어요. 다른 거 마찬가지지만 이런 상황까지는 갈지 모르겠으나 그래도 최소한 바로 전고점 자리, 여기 자리죠. 한 3,000원대 자리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으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그 말씀하시는 표정과 톤을 봤을 때는 오늘의 승부주 CCS일 것 같은데 맞나요? 네, 오늘 CCS고요. 네. 제가 이 시간대 드리는 종목들이 좀 거래량이 좀 급등이 나오면서 올려치는 종목들을 많이 드려요. 그렇다 보니까 CCS도 바닥에서 나름의 N자 패턴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오늘 시간에 10% 상승 보고 대응하는 것도 좋지만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는 거고, 다만 이게 좀 보셔야 될 게 LKK 17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이게 검증 과정에서 또 시간이 걸리다 보니 한 최소 3일에서 5일 정도는 여유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고서 반등 포인트를 보는 거죠. 너무 큰 반등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적당히 조정이 나올 때 매수 대응을 한다면 한 3,500원 정도 이상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너무 큰 비중은 아니지만 적당 비중을 들어가면서 대응하신다면은 재밌는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라운드 승부주 만나봤습니다. CCS인데요. 일단 현재 빠질 만큼 빠져있는 자리에서 새로운 이슈가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최대 주주인 퀀텀포트가 상온 초전도체를 제작했다라고 주장했다라는 좀 소식 붙어 있으니까요. 오늘 개장하고 나서 아마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또 기분 좋은 수익률까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세한 더 전략들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정오의 템베거에서 전략들 더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승부주 2라운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뉴스탁 유창희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제 승부주였던 파마 리서치의 결과를 좀 볼 텐데요. 기대가 됩니다. 화장품 섹터 어제 좋았거든요. 화면으로 보시죠. 네, 파마 리서치 아주 준수한 수익률 거뒀습니다. 하루치 수익률입니다. 2.27%. 야, 하루치 수익률 2.27% 참 좋은 수익률을 냈지만 그래도 유창희 대표님 실력으로는 조금 나는 아직 2%가 부족해. 약간 이런 느낌인데 자, 어저께 이제 HD 현대일렉트릭이 네. 12시부터 추포를 쏘아주고 네. 그러면서 이제 좀 특이했던 부분이 실적에 기대되는 섹터들이 막 다 올라가더라고요. 네. 근데 어제는 이제 화장품주도 올라갔고 그리고 좀 눈에 보이는 거 일단 파마 리서치부터 AS를 받아야겠지만 미용기기 쪽도 어제 반등이 네. 오랜만에 나왔습니다. 네. APR이 어제 한 5% 올라가는 모습. 네. 그래서 두 종목을 좀 AS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어저께 뭐 이따가도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그동안 조금 갈 듯하면서도 못 가던 섹터가 전력 인프라, 또 화장품, 음식료 이 세 개 섹터거든요. 왜냐하면 이들 섹터는 1분기 실적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2분기 비트할 수 있을까? 좋게 나올 수 있을까라는 어떤 우려와 기대가 좀 있었는데 현대일렉트릭 실적이 엄청나게 의심할 정도의 실적을 보여주고 나니까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왔고요. 그러면서 음식료라든지 화장품 이쪽에서도 우리 또 기대해 볼 만한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동반 올라와줬거든요. 그런 걸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우리는 뭐 이쪽에 대한 어떤 이제 그 기대감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결국에는 제가 그 월요일인가요? 또 말씀드린 게 지금 계속해서 정치적인 이슈들 또 이런저런 뭐 약간 주변 이슈들 때문에 증시가 갈 듯하다가 밀리고 또 밀릴 듯하다가 오르고 약간 변동성이 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믿을 건 실적이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제 미용 의료기기도 사실은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는 잘 찍히는 섹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보다는 좀 못 갔었던 부분들이 조금 반영이 되면서 상승을 했다 생각하고 있고 파마 리서치도 사실 어저께 장중에는 강보합 정도 소폭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오후에 상승이 좀 확대되면서 마감한 걸 본다라면 충분히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이 전체 박스권에서 허리 라인이 좀 지켜지면서 상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중요한 자리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미용기기하고 화장품은요. 지금 하반기에도 지금 수출 관련돼서 기대가 되는 업종이기 때문에 수출이 좋으면 숫자가 찍힌다.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제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시장의 등대는 뭐다? 숫자 실적입니다. 그래서 화장품 관련주에 대해서 상반기에 못 사서 아쉬웠던 분들은 지금 자리대가 한번 눌림목에서 되돌림 자리니까 한 번씩 좋은 종목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지금 유창희 대표님이 제안해 주신 파마 리서치도 좋고요. 나머지 종목들도 좋은 거 꽤 많더라고요. 그런 종목들 좀 찾으셔가지고 저도 유창희 대표님 앞으로 좀 괴롭혀가지고 앞으로 하반기에 좀 투자할 섹터들 좀 찾아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어제 대표님 HK 이노엔이 네. 또 제약바이오 실적을 찍는 제약바이오 HK 이노엔 컨디션. 네. 어제 컨디션. 또 고점 찍고 좀 아쉽긴 했습니다. 네. 윗꼬리 달고 내려와서. 근데 자리대가 좋아 보이는데 계속 끌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네, 뭐 저 자리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사실 이런 종목을 저는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보통 이제 N자형 상승이라 그러면 뭐 화면을 보신다라면 상승하고 바로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도 있지만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이렇게 상승하고 나서 횡보하다가 올라가는 기업이 더 좋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HK 이노엔인 같은 경우는 1차 상승하고 좀 횡보하다가 이제 준비를 좀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바이오주들은 항상 불안한 게 실적이거든요. 그리고 자금 조달. 근데 HK 이노엔인 같은 경우는 실적이 꾸준히 나오고 있다는 거 감안한다라면 지금 주가가 실적만으로도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신약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감안한다라면 충분히 지금은 모아갈 수 있는 위치가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솔직히 제가 제약바이오 좋아하는데 이거 방송만 아니면 진짜 HK 이노엔 매수를 참 하고 싶은데 참 방송 때문에 매수를 못한 게 참 아쉽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HK 이노엔은요. 그 매출에 대한 캐시카우가 뚜렷하게 있는 제약바이오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영업 실적을 낸 돈으로 R&D를 하기 때문에 다른 제약바이오가 안 좋다라는 건 아니고 좀 튼튼한 기업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 SK 하이닉스가요. 네. 장중에 2% 올랐다가 한 12시경에 마이너스 2%까지 떨어지는 네. 걸 보면서 좀 불안했습니다. 이거 뭐 실적 안 좋은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러지? 이랬는데 또 한미반도체나 이수페타시스도 비슷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두 가지입니다. 실적에 대한 우려감인가? 아니면은 시장에서는 너네 많이 올랐으니까 숫자 보고 다시 올릴 거야. 이런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일까요? 후자죠. 결국에는 후자일까요? 이제 네. 실적을 확인하고 싶다라는 것이고,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이제 뭐 전력 변압기, 뭐 화장품 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실적이 정말 잘 찍힐까에 대한 어떤 기대와 약간 혹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삼성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실적을 딱 봤는데 하이닉스가 약간 못 미치면 어떡하지? 라는 어떤 그런 우려감들이 주가의 발목을 잡고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사실은 저는 지금 위치가 나쁘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TSMC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 보면은 오히려 실적 발표하고 주가가 좀 떨어졌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지금 오히려 먼저 조정받았다는 거.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사실은 알파벳의 실적이 약간 부분적으로는 좀 안 좋았던 부분들 좀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것은 이제 투자를 계속 더 많이 했다.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에 대한 투자를 더 많이 했다라는 것은 확인됐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이런 기업, 애플 같은 기업들 그리고 좀 시간은 좀 있지만 한 달 정도 아직은 시간이 좀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계속 확인하고 싶어 하는데 첫 번째는 어쨌든 하이닉스 자체가 25일 실적 발표를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뭐 아주 강한 상승보다는 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되면서 좀 완만하게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사실은 지금 하이닉스 주가하고 삼성전자 주가를 좀 비교해 보신다면 정반대죠. 삼성전자는 오히려 어저께 같은 경우도 계속 좀 상승을 좀 보여주려고 했었는데 하이닉스가 상당히 주가가 좋아할 때 삼성전자는 지난 5월달, 6월달 보시면 주가 하락하고 쌍바닥을 하면서 이거 못 가는 거 아니야? 다시 이거 6만 전지가 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했다가 정말 그냥 뭐 그 이후에 V자 반등을 보여줬다는 걸 감안한다면 지금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의 한 5월 중순 혹은 5월 말 정도의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충분히 여기서 지금 자리부터는 적극적으로 부담 매수할 수 있는 위치다. 아직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주가가 또 정반대로 지금 엇갈리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앞서서 삼성전자는 그래도 어제 장에서는 잘 버텨줬다 이런 말씀 좀 해주셨는데 어제 사실 오보긴 했지만 뭐 퀄테스트 통과됐다 뭐 이런 얘기가 살짝 다시 한번 나오기도 했어요. 계속 오보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퀄테스트에 대한 이야기가 이렇게 노이즈가 좀 끼면서 길어지다 보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식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우려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렇게 계속 길어지면 기다려도 괜찮은지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래도 한 달 전하고는 한 달 혹은 두 달 전하고는 정반대 뉴스 아니겠습니까? 5월 달에 5월 달에는 실패했다. 네. 뭐 완전히 뭐 갈아엎었다 뭐 이런 것보다는 삼성전자를 물량 테스트하고 그러니까요. 뭔가 삼성전자 계속 뭐 간보고 있는데 참 삼성전자도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 이런 뉴스에 흔들리는 거 보면은. 근데 계속해서 저는 근데 결국에는 그 과정에서 이번에 될 것 같은데 왜냐면 이게 계속 테스트라는 게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패했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게 한 번 실패하고 아예 포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약간 이 부분이 좀 모자랐다, 저 부분이 모자랐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뉴스가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거의 이제 통과에 근접해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이제 빠르면 7월 말이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아직 뭐 이번 달 한 8일, 7, 8일, 6, 7일 정도 남은 거고 정 아니면 뭐 8월 초, 뭐 8일 전에는 충분히 통과 소식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추가적으로 실적 잘 나오는 쪽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자동차 쪽도 또 빼놓을 수가 네. 없을 것 같아요. 일단 목요일, 금요일에 현대차랑 기아가 이제 실적 발표 예정이고 아마 합쳐서 한 8조 원 정도 예상하는 네. 시각들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부품주도 어제 좀 강하게 움직였었는데 타이어주도 궁금합니다. 사실 이제 1분기만 하더라도 타이어주가 꽤나 그래도 잘 갔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2분기 때는 좀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 보이고 있거든요. 좀 다를 수 있을까요? 기대해봐도 될까요? 사실은 타이어주들이 실적은 어마어마하게 좋습니다. 뭐 제가
초반에도 이 코너 초반에 금호 타이어 한번 추천해드렸고 목표가도 달성을 좀 했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좀 주가가 상당히 좋지 못하죠. 한국 타이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타이어들이 주가가 안 좋은데 그러니까 실적이 안 좋은 상황에서 주가가 빠진 거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실적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가는 거는 각각의 조금 좋지 못한 이슈들이 좀 있었죠. 한국 타이어는 한호 시스템을 아예 인수를 좀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인가라는 의구심, 그것이 오히려 실망감을 작용하면서 주가가 5월 초쯤인가요? 그때 폭락을 하고 나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면서 이번 달 들어서는 또 트럼프 이슈가 있으면서 좀 흘러내린 부분이 좀 있고요. 금호 타이어 같은 경우는 좋은 실적 보여주고 나서 올라왔다가 조금 이제 한국 타이어라는 이 타이어주들이 흔들리면서 같이 밀렸다가 최근에 한번 지난주에 한번 충격을 받은 게 우리은행인가요? 하여튼 블럭딜 이슈가 나와주면서 주가가 또 한 10% 이상 조정이 나왔죠. 그러니까 좀 약간 그 개별 기업마다 약간의 좀 악재가 좀 있었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저는 일단은 뭐 지금 가격은 그렇게 비싼 건 아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주가라는 게 V자로 간다라기보다는 좀 횡보하면서 좀 바닥을 좀 더 다질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 이번에 실적 발표를 하면서 약간 주주 달래기, 뭐 배당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준다라면 좀 강한 상승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게 아니라 그러면 조금은 더 최소한 한 분기 정도는 조금 더 횡보 가능성을 좀 열어놓으면서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타이어주들이 나쁘진 않다. 실적은 상당히 좋다라는 거 생각해 본다라면 언제든지 좋은 이슈에 반응할 수 있는 기업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삼성전자 잠시 짚어봤었는데 속보가 나와서 먼저 전달 좀 드리도록 할게요. 4세대 HBM은 일단 HBM3 말을 하는데요. HBM3E는 일단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처음으로 콜테스트에 통과한 것으로 보도가 됐고요. 5세대인 HBM3E 이 부분을 저희가 기대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이쪽은 아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지금 현재 보도가 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삼성전자 점검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대표님 속보가 나왔기 때문에 개장한 후에는 또 영향을 좀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전략 좀 어떻게 세워가야 될까요? 네, 뭐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로이터라서. 네, 로이터가 요즘 오버가 좀 많아가지고. 네, 오버가 많아서. 맞아요. 뭐 일단은 근데 저도 이제 지금 뉴스를 보는 거라서 내용 없이 그냥 속보만 딱 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좀 후속 뉴스가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이 부분이 어저께 좀 반영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닉스가 어저께 좀 상승했다가 장중에 마이너스 일부 나왔던 것들도 어찌됐든 이제 마이크론이든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이닉스는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약간의 흔들릴 수 있는 부분들이 어저께 일부 반영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어저께 같은 경우 계속 꿋꿋하게 치고 나가려고 했었던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도 사실은 일부 이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뭐 저는 삼성전자에는 호재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그 3E를 통과를 못했어도 HBM을 일단 공급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했다는 것만으로도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게 급등으로 갈지 여부는 조금 더 봐야 되지 않을까. 일단 확실히 후속 뉴스를 좀 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HBM3는 통과가 된 거고요. 3E는 통과가 안 된 것으로 로이터 통신 결과는 보도가 나왔는데 앞으로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워낙 좀 오보가 많은 경우가 있어서 후속 보도들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무엇보다 일단 의미는 있을 것 같습니다. HBM을 납품할 수 있다라는 자격을 취득했다라는 부분에 방점을 찍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늘 이슈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부터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눈을 의심한 HD 현대일렉트릭 실적 변압기 폭발입니다. 제목 그대로네요. 실적 네. 예상치를 거의 2배 가까이 네. 올라오다 보니까 뭐 오장의 주인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거의 뭐 슈퍼 서프라이즈. 그렇죠. 사실은 다들 이게 맞나? 맞아요. 진짜 그럴 정도로 왜냐하면 원래 예상치도 상당히 좋게 상향돼 있었던 상황에서 이런 실적을 보여주다 보니까 다들 좀 놀랬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실적을 본다라면 매출이 9,169억이고요. 영업이익이 2,100억입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마진을 남겼다라는 것이 이번에 확인된 것이고 거의 뭐 변압기 쪽에서는 지금 추정컨대 한 30% 이상 마진을 좀 남긴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해서 영업이익이 한 70% 이상, 250%죠. 250% 이상 늘어났고 예상치 1,200억보다도 70% 이상 상회되는 실적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일단은 현대일렉트릭의 실적 내용을 좀 말씀드린다면 일단 조선업황이 엄청나게 호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배에도 엄청난 변압기가 들어갑니다. 큰 변압기가 들어가는데 현대중공업 계열사를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안정적인 매출을 보여주고 있다는 게 이번에 좀 확인된 것이고 특히 북미 시장인 것 같아요. 북미 시장의 변압기 공급 부족에 따라서 안정적인 가격 상승을 유지하면서 상당한 마진을 좀 기록할 수 있었다 생각하고 있고 지금 그 북미 지역 전체 매출 비중이 40%인데 내년 말 정도가 된다라면 한 60%로 좀 급증할 수 있는 발판을 좀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트럼프 1기 정권을 상기해 본다라면 그 전 정부 오바마 정부 대비해서 제조업 이런 인프라 투자가 한 5배 이상 늘어났거든요. 물론 이제 그때랑 지금은 좀 다릅니다. 지금은 이제 IRA 이런 부분들 때문에 미국 바이든 정부에서도 인프라 투자를 계속 해왔기 때문에 뭐 그것만큼 5배 이상 늘어나기 힘들겠지만 어쨌든 트럼프도 이런 투자는 계속해서 상당히 적극적인 그 정책을 많이 폈다는 걸 감안한다면 뭐 이런 변압기라든지 케이블 수요는 더 본격적으로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그 유럽도 의미가 있는 성장세를 보여줬습니다. 유럽도 이제 최근에 이제 금리 인하 이슈도 좀 있고 ESS라든지 신재생 에너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투자가 늘어나면서 유럽 지역도 전체 매출 비중의 15에서 20% 정도까지도 높아진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뭐 변압기라든지 고압 케이블 관련된 기업들이 재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시장을 보신다라면 4월, 5월은 음식료 업종군들이 엄청나게 올라왔습니다. 뭐 삼양식품을 필두로 해가지고 상승이 올라왔고 그리고 5월, 4월 말부터 6월 초까지는 화장품 기업이 엄청나게 올라갔었어요. 근데 이들이 올라오게 된 계기는 뭐냐면 실적이 찍히면서 삼양식품이 이렇게 좋았어? 이렇게 수출을 잘하고 있어? 하면서 음식료 뭐가 있지 하면서 빙그레도 오르고 또 롯데 웰프도 오르고 그러면서 이제 김밥 관련된 뭐 우양, 뭐 사조 시푸드 뭐 이런 기업이 주가가 급등했었고요. 화장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적이 워낙에 잘 찍히다 보니까 실리콘투가 선봉장 역할을 해주면서 뭐 VT, 뭐 코스맥스 등이 이렇게 막 따라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러면 이제 변압기 뭐 전선은 좀 더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대일렉트릭이 이렇게 실적이 좋게 나왔고 그 내용을 본다라면 이러한 모습들이 지금 다른 변압기 관련된 기업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들 기업들도 실적이 좋게 나오겠다. 뭐 현대일렉트릭만 갑자기 실적 좋고 나머지 기업들은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에 대한 어떤 재평가 다시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죠. 29일에 산일전기가 이제 본격적인 상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흥행도 잘 됐고 실적도 산일전기는 특수 산업용 변압기 시장의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결국에는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재평가를 보여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외로 앞으로 또 지난 그 연초죠. 3월달, 4월달 변압기 뭐 전선주가 좋았는데 지금부터도 이들 기업들, 엄밀히 따지면 이들 기업은 최근에 한 2달, 3달 정도 옆으로 행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꾸준히 좀 관심 가져볼 만 하고요. 저는 유럽 관련해가지고 강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가 효성중공업입니다. 효성중공업은 유럽 시장에 먼저
경쟁 업체들 대비해서 진출을 했었고 최근에는 노르웨이 관련해서도 작년 또 최근에서는 한 2천억 정도인가요? 신규 수주라는 소식도 있었기 때문에 효성중공업에 대한 어떤 재평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 생각 좀 하고 있고 변압기, 전선 둘 다 취급하고 있는 제가 여기서도 한 2번 추천해드렸었던 일진전기도 상당히 의미 있는 상승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어저께 현대일렉트릭의 주가 상승이 관련된 기업들의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추가 상승 가능성을 열어놓고 조정식 분할 매수 관점 계속 유지하면은 좋은 결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HD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이 너무 잘 나오다 보니까 전력계기 관련주들이 어제 오후장에서 좀 빛나는 모습이었습니다. HD 현대일렉트릭이랑 또 비교될 수 있는 게 LS 일렉트릭이 아닐까 네. 싶어요. 근데 LS 일렉트릭은 지금 MSCI 편입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패시브 자금 유입도 기대해 볼 수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중에 굳이 뭐 꼽아보자면 LS가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진짜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둘 하는데 네. 뭐 두 기업 모두 다 나쁘지 않습니다. 나쁘지 않은데 일단은 어저께 LS 일렉트릭도 먼저 좀 같이 반응을 좀 해줬어요. 18% 정도 주가가 오르면서 신고가를 찍어주면서 26만 원 정도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도 어저께 이제 약간 고점 35만 원 완벽히 돌파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의외로 현대 일렉트릭이 지금부터는 조금 더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LS 일렉트릭도 실적을 기다리면서 여기서 만약에 LS 일렉트릭이 행보를 한다라면 충분히 저는 좀 모아갈 수 있는 위치는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S 일렉트릭이 쉽게 말씀드리면 24만 원을 전후로 해가지고 한 행보를 한다라면 한 번은 좀 분할 매수해 볼 수 있는 좋은 자리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LS 일렉트릭도 24만 원을 횡보하는지를 좀 차트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오늘의 승부주 만나보겠습니다. 어떤 종목 꼽아주셨을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승부주입니다. 재룡전기 꼽아주셨네요. 네, 재룡전기도 또 빼놓을 수 없는 유망주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시장에 대한 진출 모멘텀이 좀 있죠. 네, 재룡전기도 중소형 변압기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좀 강점을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일단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 계속해서 성장세가 이번에 현대일렉트릭의 실적을 통해서 좀 확인됐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미국 에너지조사부 결과를 보신다라면 이게 조금 한 1, 2년 된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미국 대형 변압기 70%가 수명이 한 25% 이상, 그러니까 넘어간 그런 게 70%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교체 수요는 폭발적으로 지금도 진행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데이터 센터 설치라든지 또 신재생 에너지, 또 ESS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력 수요가 좀 급증을 좀 하고 있다는 걸 감안한다면 빠르게 이쪽을 좀 교체를 좀 해줘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아무리 트럼프가 뭐 화학 에너지에 대해서 석탄, 뭐 석유, 가스 이쪽의 전통 에너지에 대해서 우호적이라고 하지만 저는 뭐 탄소 중립, 재생 에너지 확대를 막을 수는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지털 전력망 구축 등 전력 인프라 투자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죠. 유럽 그리고 이런 신흥국 시장,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기흥 쪽에 용인 기흥 쪽에 반도체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수조 원의 투자가 필요하고 동해에서도 발전을 해도 전기를 보낼 수 없다고 하다 보니까 관련된 인프라 투자는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어느 한 나라의 이슈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지금 상황이 공통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재룡전기는 사실은 소형 변압기 시장의 강자였습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기술 개발, 제품 개발을 통해서 중형 대형 쪽으로 그 변압기를 좀 전환시키는 부분들이 성공이 됐고 이 부분이 또 미국 시장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의 매출 성장을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주요 변압기 업체들이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간 못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공장이 아직 증설이 안 된 것인데 현대든 LS든 재룡이든
뭐 일진전기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하반기부터 공장 증설 효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뭐 내년 더 좋은 매출, 영업이익을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감안한다라면은 지금 주가가 그렇게 비싸지 않다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단기 목표가 12만 원 정도 열어놓고 있고요. 8만 2천 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으면 저는 분할 매수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8만 2천 원이면 이제 61선이 지금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61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분할 매수 가능하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 안에서도 전력 기기주들이 흐름 좀 이어갈 수 있을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꼽아주신 승부주 재룡전기는 목표가 12만 원, 손절가는 8만 2천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흐름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화면을 통해서 전략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승부주 재룡전기 만나봤습니다. 미국 초고압 변압기 교체 수요도 높고요. 데이터 센터를 사용하면 전력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인프라 투자가 필수다라는 부분도 호재가 될 수 있겠습니다. 목표가로 12만 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의 4세대 HBM3가 일단 통과가 됐다는 속보가 나왔는데 아직까지 삼성전자 측에서는 논평을 내고 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에서 일단 중요한 것은요. 5세대 반도체가 통과가 돼야 되는 겁니다. 지금 통과된 반도체는 이제 엔비디아에서 중국을 겨냥한 그 그래픽 장치에만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으나 일단 시청자분들 차분하게 일단 삼성전자에서 어떠한 얘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시고 차분한 대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저번에 SK 하이닉스가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밑으로 훅 빠졌거든요. 그때 좀 피해를 보신 분들이 많아서 일단은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유창희 대표님과 저는 또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개장방송으로 여러분과 계속해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정선호의 이주식이 방송되니까요. 어디 가지 마시고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네, 정선호의 이주식으로 계속해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와 종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지니인베스트먼트 정선호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개장 전에는 어떤 내용들 좀 점검해 보면 좋을까요? 일단은 오늘 우리바이오라든지 대우 AL 이 두 가지 종목을 좀 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이 두 가지 종목이 어떻게 보면은 공통적이게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 관련돼 있는 모멘텀을 가져가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일단은 우리바이오를 좀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는데,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이제 또 뉴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존에 이제 바이든 현 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다 치면은 이제 이 물러서면서 해리스 부통령이 이제 올라오게 되죠. 그래서 해리스 부통령과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이런 지지율을 지금 비교해봤을 때 이게 44% 대 47%인가 해가지고 어찌됐든지 거의 박빙이에요, 박빙. 그러니까 아직은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조금은 뒤처진다라고 하는데 거의 어찌됐든지 박빙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주면서 사실상에 이게 뭐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좀만 더 있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해리스 부통령이 뛰어넘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뭐 모금 활동 같은 경우도 봤을 때 굉장히 단기간에 최단액이 모였을 만큼 이 해리스 부통령에 대한 지지율들, 특히나 이제 우리가 거물급이라고 하죠. 큰 손들이 이제 이 해리스 부통령을 지지하다 보니까 이 해리스 부통령이 당선되는 거 아니냐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 수혜주들이 올라가기 시작해요. 근데 이 관련 수혜주들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마리아나, 우리가 쉽게 아는 대마초죠, 대마초. 그래서 대마초 관련해서 이 합법화를 시키겠다라는 게 과거부터 해리스 부통령 관련되어 있는 정책이다 보니까 이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들이 많이 움직여줍니다. 그래서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도 대마초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지금 시세 분출이 나와주는 거 우리가 좀 기대해볼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또 이제 차트적인 흐름으로 본다 하더라도 지금 시기가 좋은 게 이제 하반기 때가 이렇게 돌파가 나온 구간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이 4,000원대가 과거부터 좀 강한 저항이었는데 이 저항대를 좀 뚫어내지 않았나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이 저항대를 뚫어냈기 때문에 추가적인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 시세 분출도 우리가 좀 생각해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바이오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열린 구간대가 뭐 현재 뭐 갭 띄워놓고 하다 보니까 이 4,400 사실 이 완전히 이 갭을 이 음봉 과거 이 최근 이 고점 4,500원이 저항이었거든요. 이 위로는 굳이 매수해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 4,500원대에서 지금 더 치고 가는지 빠지는지 봐야 되고, 그래서 매수 가격은 4,400원 아래에서만 좀 이 아래로 열어놓고 분할 매수하는 게 좋겠다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지금 목표 가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개인적으로 저는 신고가 패턴으로서 단기간에 12,000원도 한번 노려봐도 되지 않을까. 정부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들 대선이 엮이면 크게 가기 때문에 12,000원 엮으면 좋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고 있고요. 자, 손절 가격은 이제 3,000원대로 여러분들 지켜보시면은 충분히 이제 안정적으로 시세 차익 보고 나올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리고, 자, 두 번째로는 이제 대오 AL이라는 종목이 대오 AL. 일단 대오 AL 같은 경우는 뭐 일단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까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다라고 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해리스 부통령의 정책 중에 하나가 이제 그겁니다. 정책 중에 하나가 우리 이제 남북 경협이죠. 그러니까 남북 경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뭐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비슷한 거긴 한데, 그러니까 복합적으로서 엮일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남북 개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철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들이 과거부터 움직여줬었죠. 그 대오 AL이라는 종목 역시도 과거에 본다고 하면은 이 당시에 철도 관련되어 있는 반사익 수혜주로서 크게 났던 종목 중에 하나다 좀 볼 수 있고, 또 최근에는 3자 배정을 통해서 운영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운영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추가적인 그 운영자금을 통한 또 신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 관련되어 있는 모멘텀이 나와주면은 얼마든지 주가의 강한 상승 모멘텀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차트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기술적인 반등 구간이다라고 표현한 게 과거부터 해당 이 구간에서 삼각수렴 때 이렇게 돌파하고 강한 상승 나와주고, 지금 오히려 또 이게 진짜 강한 상승이 나와줄 수 있는 게 이렇게 삼각수렴 때 끝나면서 강한 상승, 그 다음에 얘도 삼각수렴 때 여기서 이제 끝나면서 강한 상승이어서 사실 여기서 좀 더 모아가야 되는 구간대 나와주겠지만 어쨌든 충분히 강한 상승에 대한 기대도 해볼 수 있지 않나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고, 이 대오 AL 같은 경우 지금 1,300원대를 좀 저항대를 잡고 있기 때문에 1,300원 아래로 이제 분할 매수 포지션 잡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 1,300원 이하 매수 타점 잡아주시고요. 자, 목표 가격을 일단은 기본적으로 3,500원을 좀 돌파하는지 보면서 가져가면 될 것 같습니다. 3,500원까지도 좀 열린 자리다 보면 좋을 것 같고, 네, 손절 가격은 1,000원대, 이 1,000원대를 크게 깨지 않는다고 하면 얼마든지 지켜봐도 좋지 않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어찌됐든지 이제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해리스 부통령 관련되어 있는 이슈가 많기 때문에 뭐 굳이 엮는다고 하면 우리바이오는 해리스 부통령의 이제
방송에서 대마초 관련되는 모멘텀, 대우AL은 남북기업 관련되는 모멘텀, 이 두 가지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두 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바이오였는데요.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한 후에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 속에 다시 한번 대마 관련 주들이 관심받고 있습니다. 특히나 기존에도 마리화나 합법화를 언급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고 있고요. 손절가로 3,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이탈하지 않는지 보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대우AL 살펴봤고요. 제3자 배정으로 유상 증자한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손절가로 1,000원 제시해 주셨는데 기술적 반등 구간에 놓여 있는 만큼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는지 계속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전에 체크해볼 이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 자리해 주셨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네, 앞서서 저희가 방송 전에 살짝 이야기 나눴었는데 삼성전자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일단 아침에 속보가 나온 거로는 로이터 통신 보도로 나왔고요. 삼성전자 4세대 HBM은 통과했고 5세대 HBM은 아직 좀 기다려야 된다라는 내용인데 삼성전자 오늘 흐름 좀 어떻게 예상을 해야 될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후속 보도가 나오고 이게 진짜 맞다라는 게 증명이 된다면 HBM 납품하게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까요? 일단 납품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는 로이터 통신에서 단독 보도거든요. 근데 이 단독 보도라는 거는 원래는 이제 다른 데도 좀 매칭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기는 하지만은 일단 지금 중요한 내용은 결국 그겁니다. 그러니까 그 HBM 4세대, 그러니까 4세대에 대해서는 이제 통과를 했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H100만 지금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H20이라고 해서 좀 약간 기능이 떨어지는 좀 퀄이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중국 쪽에 수출을 할 수 있게 하겠다, 삼성 거를 사용하겠다 이런 내용이고 후속적으로는 이제 5세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다라는 얘기가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근데 결론은 이겁니다. 그러니까 통과를 그 4세대에 대해서 만약에 통과를 한 게 맞다 하면은 그래도 5세대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남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초반에는 이제 헤드 타이틀을 봤을 때는 HBM3만 이제 통과됐고 그렇게만 나오긴 하지만은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아직까지는 HBM 3, 그러니까 5세대에 대해서는 기대감이 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계속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반면에 SK하이닉스가 지금은 좀 마이너스 1.9%로 하락 출발할 가능성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지금 SK하이닉스가 내일 실적 발표잖아요.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따른 삼성에 대한 분위기가 좀 일부 좀 연출이 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만약에 SK하이닉스에서 좀 크게 조정이 나온다 한다면은 오히려 지금 실적 기대감 때문에 일시적으로는 SK하이닉스 쪽의 매수를 관점으로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고 내일 이제 실적 발표가 됐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SK하이닉스가 영업이익이 좀 상당히 잘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체크를 하셔야 될 게 뭐냐면 내일 잘 나온다 하더라도 일부 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데 3분기까지는 분위기를 좀 더 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히려 3분기 실적이 발표나는 시기 때부터 약간 좀 피크아웃 우려 얘기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만약에 SK하이닉스가 내일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또 다시 한번 재차 상승하는 흐름이 나와준다 하면은 그때는 좀 SK하이닉스의 비중을 좀 크게 줄이시고 삼성전자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좀 엇갈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방금 SK하이닉스 말씀해 주셔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자면 일단 20만 원 선은 지키면서 지지 라인은 좀 지키면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오늘 실적 기대감 속에 어떤 흐름을 보일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19만 원 선, 20만 원 선 이 정도 계속해서 좀 지켜준다면 오늘 자리에서 실적 발표 앞두고 매수 관점 유지해도 되는 걸까요? 매수 관점을 보기에는 조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신규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좀 적은 비중으로는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그 적은 비중을 통해서 매수 관점으로 보이게 된다 하면은 3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그래도 좀 끌고 가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일단 기존 보유하셨던 분들의 경우에는 뭐 비중 축소를 하거나 아니면 신규로 뭐 추가 그 비중을 더 싣고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일단 좀 더 지켜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신규 매수 관점으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조금의 비중을 싣는 것을 좀 조언을 주셨습니다. 어제 실적 발표가 났던 쪽 KB금융이 있었습니다. 2분기 역대 최대 분기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일단 호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 이제 밸류업에 대한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금융주 탑픽으로는 역시나 KB금융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뭐 신한도 괜찮고 그 KB금융도 지금 괜찮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이 KB금융의 경우에는 좀 기존에 보유하셨던 분들은 당연히 좀 더 가져가 보시는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신규 접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실적에 대해서는 되게 좀 좋게 나왔는데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요인들도 있죠. 그러니까 PF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는 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좀 내용이 나올 때가 좀 시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관점으로는 매수 관점도 유효하지 않나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이제 뭐 세제 혜택이나 이런 뭐 상법 개정이나 뭐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디테일하게 좀 나와줬으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고, 그렇다 하더라도 금융주의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뭐 수익이나 이익률이든 실질적인 부분들이 그렇게 뭐 문제가 될 것 같지도 않고, 심지어 뭐 저 PBR에 대해서도 형태가 좀 뭐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KB금융이나 뭐 신한금융지주 뭐 절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매수 관점으로도 지금은 좀 유효한 타이밍이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래도 긍정적인 코멘트 좀 받아봤습니다. 밸류업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보자면 밸류업이지만 뭐 별로업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면서 기대감이 좀 식고 있는 자리기도 합니다. 사실 내실이 없다는 평가가 조금 더 지배적인 것 같긴 하거든요. 하반기에는 밸류업 관련주들 그럼 어떤 관점으로 가지고 가면 좋을까요? 예, 이게 밸류업은 뭐 밸류업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읍시읍 업일 수도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네. 일단 지금 내용들은 계속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뭐 부정적으로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레벨업 할 수 있는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좀 포인트가 되는 게 뭐냐면은 미국의 뭐 대선도 좀 지켜봐야 되겠고 여러 가지 형태를 봐야 되긴 하겠지만은 포커스가 지금 그 국내 증시에서 그 미국 대선의 지금 주가 흐름들이나 실적 베이스를 깔아서 흘러가는 그 분위기나 아니면은 뭔가 지금 명확한 모멘텀이 있어서 흘러가는 게 아닌 이상은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좀 조정을 받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포커스가 한쪽으로 많이 쏠려 있는 시점을 봤을 때는 오히려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금융주의 경우에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와 뭐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좀 더 지켜봐야지 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분위기나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는 기업 밸류업에 대해서 그렇게 꼭 크게 뭐 문제점을 가질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자율 규제, 그러니까 자율적인 부분들이 제일 중요한데 이걸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국내 그 풍토상 그 강압적으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세제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은 이게 세법 개정이라는 게요. 이게 그 한쪽에서 밀어붙인다 해서 통과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그 여야 합의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뭐 야당이 무조건 안 한다라고 하진 않을 겁니다. 야당도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중요도를 좀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우선은 방향은 맞지만 좀 시간이 필요한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가야 되는 섹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적 어제 잘 나온 쪽, 오후장에 빛났던 쪽은 또 HD 현대일렉트릭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OP가 예상치보다 한 2배 가까이 잘 나오게 되면서 어제 시장의 주인공으로 좀 빛이 났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전력기기 쪽에서 좀 이어갈 수 있을지 점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추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계속 좀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그게 HD 현대일렉트릭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드리자면은
보면은 제가 알기로는 그 조선 변압기 3사들이 있습니다. 그 변압기 3사들이 있습니다. 조선을 제외하고 변압기 3사들이 있는데 3사들의 그 수주를 확인을 했을 때 일감 자체 확보를 한 게 거의 한 3년에서 5년치 확보를 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뭐 피크가 아웃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게 반영받는 시기를 봤을 때는 아직까지 한 1년 정도, 2년 정도의 랠리는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전력 인프라나 이 내용들을 확인을 했을 때는 실적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전력 설비와 관련된 기업들의 경우에는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계속 관심을 갖고 매수 관점으로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은 오늘 시장 안에서 전력기기 관련주들의 흐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아마 개장하고 나면 초전도체 관련주들이 좀 테마를 형성하면서 움직이지 않을까 예상이 좀 됩니다. 퀀텀포트, 그러니까 CCS의 최대 주주 쪽에서 상온 초전도체 제작했다라는 주장 나오고 있으니까 관련주들의 흐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오늘 실적 발표 나는 쪽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포스코 홀딩스, LG 이노텍이나 HD 현대 마린솔루션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대기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7월 24일 수요일 문을 힘차게 열었습니다. 전 거래 우리 증시 코스피는 강보합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미국에서 반도체주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외국인의 매수세가 우리 시장에 들어오면서 코스피는 상승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하지만 10시를 지나면서 지수는 다소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전날 종가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한편 가만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지금 바로 개장 분위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양시장 모두 파란불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0.68% 하락하면서 2,755선에서 출발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0.33% 하락하면서 809선에서 출발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우리바이오부터 화성밸브까지 이렇게 10종목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HD 현대일렉트릭입니다. 네, HD 현대일렉트릭이 2024년 2분기 매출이 9,169억 원, 또 영업이익은 2,100억 원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42.7%, 그리고 영업이익이 257.1%나 증가한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이렇게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52주 신고가를 전 거래일에 달성을 했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금 가장 뜨거운 이 삼성전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시간 전에서 로이터에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삼성이 아직 HBM3E 칩에 대해서 엔비디아의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고 해당 칩에 대한 테스트가 계속해서 진행 중이다라고 전달을 하면서 다만 삼성전자의 4세대 제품인 HBM3는 엔비디아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이렇게 전달하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렇게 CCS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온 초전조체라던 이 LK99를 개발하던 국내 연구자가 고순도 초전도체 LKK-17의 샘플을 제공하겠다고 밝히면서 관련주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대로템을 마지막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현대로템의 주가 마찬가지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AI 빅데이터로 분석한 인기 검색어 10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장한 지 2분 정도 흘렀고요.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와 코스닥 양시장은 약보합 수준에서 출발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를 봤을 때는 오늘도 반도체가 좀 약해 보이거든요. 초전도체가 강세 보이면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일단은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좀 체크해 주세요. 오늘도 반도체는 좀 약하죠?
예, 반도체가 좀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은 좀 나쁘게 보지 마시고요. 오히려 그 계속 좀 조정이 나온다 하면은 관심을 갖고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일단 선물 쪽에서 확인을 해보니까는 외국인의 순매수세와 기관의 순매수세가 좀 들어오긴 하는데 그렇게 들어온 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그렇다 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는 좀 흐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관망의 자세가 좀 나올 필요가 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역시나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경우는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 포지션이 좀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하락폭을 키울지는 한 30분 이후로부터 좀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지금은 무조건 매도 포지션이 양쪽에 둘 다 나온다 하더라도 지금은 좀 관망의 자세를 좀 취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고 전 거래일 때 차익 실현도 같이 나온다는 거를 좀 포인트를 잡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코스피의 경우에는 지금 마이너스 1% 근처까지 하락을 하기 직전까지 좀 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지금 하락폭이 좀 약간 좀 더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참고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의 경우에도 좀 분위기가 좋지 않은 대비에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지금 분위기가 나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참고를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결국은 증시의 그 흐름들을 파악을 했을 때는 테마적인 형태나 아니면 실적 위주로 전 거래일 때 나왔던 위주로 지금 상승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마리아나 관련된 그러니까 대마와 관련된 테마가 지금 상승을 하고 있고 모처럼 만의 수산과 관련된 테마가 상승하고 있는데 이 수산과 관련된 테마가 상승하는 거는 음식료에 대한 얘기 때문에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는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초전도체에 대해서도 상승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이게 지금 미용기기 쪽에서도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용기기의 경우에는 오늘 좀 이벤트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인코스메틱스 코리아라고 오늘부터 좀 개최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분위기도 좀 같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하락하는 섹터를 봤을 때는 그 웹툰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을 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웹툰의 경우에는 지금 현재 시점에 대해서 큰 이벤트가 부각받기에는 전 거래일보다는 좀 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웹툰테인먼트 그러니까 네이버 웹툰이 상장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를 좀 잡으셔야 될 것 같고 해외 쪽에서 그 네이버 웹툰에 대한 관심도가 생기게 된다 한다면 추후에 지금은 아니긴 하지만은 추후에는 나중에 웹툰 관련된 종목들의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의 하락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의미를 두지 말자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웹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전 거래일 때는 이제 골드만삭스 쪽에서 그 웹툰테인먼트에 대해 그 한 주가를 한 3배 이상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는데 오늘은 또 JP모건에서 또 반박하는 내용들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시장성에 대한 그 약간 퀘스천 마크가 있기는 하지만은 리포트 때문에 많이 흔들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모듈러 주택, 네오시티의 경우 네오시티와 건설기계 쪽은 결국은 트럼프 트레이드와 관련된 기업이긴 한데 오늘 좀 조정을 받았던 것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그 해리스에 대해서 좀 더 지금 조사를 좀 해보다 보니까 약간 좀 박빙의 내용들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정세를 보이는 거긴 하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이나 이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언제든지 재차 다시 상승할 수 있다는 점도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정폭에 좀 일부 눌림목이 계속 좀 나와주게 된다 한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는 계속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가총액 상위의 종목들을 확인을 해보니까 지금 KB금융 빼고는 다 하락하고 있고요. 코스피 쪽에서 하락을 하고 있는데 역시나 반도체 쪽도 하락하고 있지만은 2차 전지도 좀 약간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경우에는 지금은 그 알테오젠이 좀 강세를 좀 보이고 있지만 그렇게 큰 뚜렷한 강세를 보인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대체적으로 지금 리노공업 쪽이 좀 세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그 코스메틱 관련된 그 이벤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클래시스가 좀 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체크해봤습니다. 아마 오늘도 어제처럼 테마 쪽으로 좀 움직이는 강세 보일 것 같고요. 하락에 큰 의미를 두지 말자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참 그게 어렵습니다. 하락에 큰 의미를 둘 수밖에 없는 시장인 것 같고요. 삼성전자는 1.7% 하락하고 있고요. SK하이닉스도 1.4%로 좀 낙폭을 줄여가나 싶었는데 SK하이닉스는 그대로 또 밀려나는 모습 보입니다. 어제 모건스탠리 쪽에서 SK하이닉스를 추천주에서 제외하기도 했습니다. 좀 찬물을 끼얹는 모습을 보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가도 좀 지지부진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투톱이 흔들리면 수장님, 소부장은 더 크게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반도체 전략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나 고민 많으실 것 같아요. 펀더에는 변화가 없는데
이렇게 빠진다면 투자 심리가 바뀌었다라고 해석해야 될까요? 투자 심리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지금 올해 그 전체적인 회전율을 봤을 때 그 회전율이 굉장히 좀 많이 감소를 했습니다. 지난달에 굉장히 많이 감소를 했는데 이게 지금 코스닥 쪽에서는 얼마나 많이 감소를 했냐면요. 1월 달 때 그 회전율이 50% 정도 됐는데 지난달에 30.4%를 좀 기록을 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 시장에 대해서 자금이 좀 많이 돌지 못하는 상황이고 일시적으로 테마적으로 그쪽으로 편성이 됐다가 급등이 나오면 차익실현을 바로 하는 이 단기 트레이딩 그 시장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흐름들을 봤을 때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깔리고 모멘텀이 있다 한다면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접근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여기서 투자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은 길게 가져가실 거면은 길게 가져가십시오. 그러니까 길게 가져가라는 얘기가 뭐냐면 무조건 떨어질 때 매수하라 이게 아니고요. 기간별로 만약에 월이면 월마다 좀 비중을 조금씩 실겠어 이렇게 좀 해서 진행을 한다면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삼성전자의 경우나 이제 SK하이닉스 이렇게 빠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고요. 해외 그쪽에 대해서 뺄 수도 있고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생각보다는 일단 실적의 베이스를 보고 접근을 하시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다.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에는 지금은 트럼프 쪽에 좀 연관성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그 공장을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지어야 되는데 그러면 거기에 대한 보조금이 좀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보조금이 축소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약간 좀 일부 하회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에서 반도체 소부장주의 경우에는 무리하게 투자하지 마시고 만약에 기존에 좀 매수를 하셨던 종목이 있다 한다면은 무조건 떨어졌다 해서 매수보다는 일단 좀 더 많이 떨어진다 하면은 기간을 좀 길게 보고 난 다음에 시장 회복에 대한 얘기나 이러한 보조금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왔을 때 그때 매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전반적으로 급하기보다는 조금 더 차분한 전략을 좀 세워가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외국인과 기관 순매 수단 확인해 볼 텐데요. 외국인 쪽에서는 삼성전자 담아가고 있고요. LS 일렉트릭은 외국인 기관 모두 다 공통으로 지금 담아가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상위 6개 종목 중에 지금 LS 일렉트릭이 동시에 이름을 좀 올리고 있어서요. 전력 계기 관련해서 질문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살짝 언급 드린 것처럼 HD 현대일렉트릭이 어제 실적을 너무 잘 내서 빛나는 하루를 좀 보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같이 이제 좀 언급되는 종목 중에 하나가 또 LS 일렉트릭이 아닐까 싶은데요. 오늘 또 큰 손들이 담아가고 있다 보니까 이 종목이 조금 더 낫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무래도 MSCI 편입 기대감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신규 매수나 이런 걸 좀 고려를 해봤을 때 LS 일렉트릭과 HD 현대일렉트릭을 좀 비교해보면 룸이 어느 쪽이 조금 더 많이 열려 있을까요? 예, 둘 다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신규 접근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사실. 가격이 너무 높죠. 예, 근데 만약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했을 때는 LS 일렉트릭 쪽도 굉장히 좀 기대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LS 일렉트릭 쪽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으로 비중을 좀 적게 실어서 가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이 외에도 일진전기도 있고 효성중공업도 있고 재룡전기도 있습니다만 여기서 좀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지금 단순히 우리가 AI 데이터 센터양 때문에 이 전력 설비가 상승을 하는 거다. 그리고 또한 미국의 어차피 교체 주요 교체 시기가 됐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수혜를 받는 건다. 이 두 가지 포인트는 맞습니다. 맞는데 이 기업들 중에 지금 재룡전기의 경우에는 과거에 남북 경협주로 부각을 받았던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지금 전력 설비라는 거는 결국은 추후에 지금 트럼프 트레이드를 통해서 만약에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 우크라이나 재건을 해가지고 이제 전력 설비 쪽에 투자를 한다거나 심지어 남북 경협주가 다시 부각을 받는다 하면은 이 기업들 다시 또 재차 새로운 모멘텀이 생길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은 지금 AI 데이터 센터 양도 맞고 심지어 미국에 대한 인프라도 맞기는 하지만은 추후에는 남북 경협과 우크라이나 재건도 같이 부각될 수 있다는 점도 같이 체크를 하시면 좋기 때문에 복합적으로 긍정적인 테마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점은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효성중공업이든 HD 현대일렉트릭이든 LS 일렉트릭이든 재룡전기에 대해서 좀 약간 부담스럽다 한다면은 일진전기는 전선과 변압기 같이 좀 영위를 하고 있고 20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미국에 수출을 하기 때문에 변압기 수주에 대한 부분들이 확대되기 때문에 오히려 일진전기도 좀 중장기 투자 관점으로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전력기기 관련해서도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일단 오늘 큰 손들은 LS 일렉트릭을 조금 더 선호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 같고요. 오늘 테마 중에서 가장 1위에 올라와 있는 테마는 초전도체도 아니고 오늘 마리화나가 그걸 좀 이기고 있습니다. 화일약품이 주도하면서 좀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좀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해리스 부통령 관련주로서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여전히 화일약품이 주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고요. 소장님, 일단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로서 확정이 된 건 아닌 상황 속에서 일단 테마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며칠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테마로 움직이다 보니까 이걸 좀 짧게 가져가야 될지 아니면 대선 때까지 조금 더 길게 가져가봐도 좋을지 궁금하거든요. 일단 지금 당분간 분위기가 탔기 때문에 한 2, 3거래 정도는 분위기 계속 좀 체크를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그러면은 이 테마 지금 마리화나 쪽이 너무 많이 오른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실 수 있는데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만한 기업은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한국 BNC라는 기업인데 지금 9% 이상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이 기업을 지금 매수를 한다면 8,000원대 매도를 좀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동사의 경우에는 마리화나와 대마만 있는 것은 아니고요. 비만 치료제와도 좀 어느 정도 연관점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복합적인 모멘텀이 있다 보니까 한국 BNC는 좀 노려볼 만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네, 일단 마리화나 관련주까지 체크해봤습니다. 오늘 주도하는 종목 두 가지가 화일약품이랑 한국 BNC인데요. 우리 소장님께서도 한국 BNC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마뿐만 아니라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모멘텀 같이 안고 있으니까요. 이 부분도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소장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따라가 말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는 이코노미 리서치 이슬이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시장도 좀 약하다 생각했는데 지금 봤을 때는 코스닥이 다시 한번 좀 상승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코스닥 모두 양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 좀 덜어내고 있거든요. 네. 전반적으로 분위기는 좀 약한 것 같은데 개장 분위기 어떻게 살펴보셨을까요? 네, 우선 오늘은 좀 코스닥이 코스피를 조금 이기고 있는 그런 이제 양상인데 이게 오후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인 이유는 이런 지정학적인 이유 때문이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는데 최근에 이제 대마 관련주들이 이제 계속해서 좀 이제 상승을 하고 있죠. 아무래도 이제 해리스 부통령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이런 테마적으로 좀 엮이다 보니까 오늘 또 이제 여전히 상승세를 좀 이어가고 있고요. 이런 이제 대부분 테마탄 종목들이 코스닥에 좀 몰려 있다 보니까 오늘은 상대적으로 이제 코스피 대비해서 코스닥이 좀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전체적인 수급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뭐 좋은 상황은 아니에요. 특히 외국인 기관들 같은 경우에 지금 뭐 코스피 쪽에 외국인은 900억이 넘게 또 팔고 있고 지금 외인 기관 전부 다 순매도 포지션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이제 눌릴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은 최근에 이제 또 빅테크들의 이제 실적 발표가 또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그런 이제 빅테크 기업들의 이제 실적에 대한 눈높이가 굉장히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 발표에 따라서 장에 대한 변동성이 굉장히 좀 커질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여전히 이제 대선에 대한 이슈가 있는 부분들도 국내 증시의 좀 변동성을 일으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증시도 보게 되면은 이제 하이닉스에 대한 실적 발표, 또 이제 자동차 관련주들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만큼 오늘은 조금 눈치 보는 이런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만약에 나는 좀 거래를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약간 이제 테마탄 종목군들 위주로 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위기 먼저 체크해 봤고요. 이어서 우리 카카오 그룹주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오너 리스크가 있고 사법 리스크가 있는 흐름 속에서 어젠 좀 약세를 보이다가 오늘은 그래도 한 1%대, 카카오는 1.16% 상승하면서 움직입니다. 어제 낙폭이 과대했기 때문에 좀 저가 매수가 들어온 걸까요? 앞으로 이 통곡의 카카오를 어떻게 해석하고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까요? 일단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있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이 주가에 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더 크죠. 일단은 노이즈가 있는 것 자체가 그만큼 이제 전체 그룹주들의 어떤 모멘텀 약화로 좀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투심 자체가 좀 악화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오늘은 그래도 조금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상 이제 사법 리스크가 좀 지속이 되면은 전저점까지도 뚫고 내려갈 수도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에 여기서 어떤 리스크 부분을 좀 줄이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실적이 또 잘 나와야 되는 부분인데 사실 이제 계열사들도 이제 잘 나오는 기업들만 좀 잘 나오잖아요, 선별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카카오 자체를 좀 보시기보다는 오히려 이제 카카오 그룹주 내에서 이제 종목을 선정하신다라고 한다면 그 안에서 이제 실적 잘 나오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지금 지주사 개념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이제 계열사들의 좀 실적에 영향을 많이 받죠.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카카오 게임즈 등 대부분의 이제 실적이 좀 부진한 편이기 때문에 어떤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기대감이 약화가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저가 매수의 기회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뭐 실적 부분부터 사법 리스크까지 해소돼야 될 요인들이 굉장히 좀 많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카카오 본주를 좀 보신다면은 이제 전저점이 이제 37,300원대입니다. 여기를 좀 지지를 해주는지 이 부분을 꼭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겠고 계열사 중에 좀 이제 실적이 좀 잘 나온다라고 싶은 것은 이제 카카오뱅크가 이제 좀 대표적이기 때문에 그룹주 내에서 보신다면은 오히려 지금 은행 쪽을 좀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좀 정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카카오 그룹주 봤을 때는 카카오 게임즈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카카오 뱅크페이까지도 일단은 1% 넘는 강세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너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에 대한 반발 매수세가 좀 들어온 것 같고요. 카카오를 본다 하더라도 그룹주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종목들 봐야 된다. 그중에서도 뱅크 쪽 추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공략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경제 AI가 포착한 오늘의 공략주 3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공략주부터 함께 해보시죠. 네, 첫 번째는 LS입니다. LS 일렉트릭이 이제 미국과 북미 전력 인프라 시장 호황에 입어서 2분기에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MSCI 편입에 대해서도 편입이 유력하다라는 긍정적인 이야기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호 강도가 90점, 차트 모멘텀도 마찬가지로 90점이고요. 수급과 실적이 95점으로 종합 점수 9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현재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2.68% 강하게 상승 보여주면서 13만 4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번째는 CJ입니다. CJ 제일제당의 수출이 확대가 되고 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비상장사인 올리브영의 매출이 증가하면서 전반적으로 자회사들의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에 이제 CJ그룹은 올림픽 기간 동안에 이 올림픽 한국 선수단에게 제품을 지원하고 이 또 파리 현지에서 한국 식품을 홍보를 하면서 이렇게 K푸드 열풍을 이어갈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신호 강도가 80점이고 모멘텀도 80점, 실적 수급 85점, 차트가 90점으로 종합 점수 84점. 마찬가지로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흐름 지금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CJ 흐름 같은 경우에는 0.55% 상승하면서 12만 8천 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AI 공략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은 클리오입니다. 클리오는 미국과 일본에서 매출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이슈와 더불어서 이번에 K뷰티가 2024년 이 아마존 프라임데이에서 역대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다면서 긍정적인 실적이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점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호 강도, 수급, 그리고 모멘텀까지 80점이고요. 차트와 실적이 85점, 종합 점수 82점, 포지션 매매가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현재 클리오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클리오는 3.69% 강한 상승하면서 39,300원 선에서 4만 원 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 AI가 분석한 인기 검색어 3개 확인해봤습니다. 네, 계속해서 서울경제 AI가 주목하고 있는 오늘의 테마들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상위 3가지 테마 볼 텐데요. 첫 번째로 자리하고 있는 테마는 건설 기계입니다. 이 트럼프 후보랑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통화를 했다고 하죠.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내가 만약에 당선이 된다면 바로 종전시키겠다. 뭐 이런 이야기하게 되면서 우리 시장 안에서 건설주, 재건주들이 좀 잘 갔었고 더불어서 건설 기계 쪽도 움직임을 좀 보인 바 있습니다. 조선도 워낙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잘 가고 있고요. 특히나 신조선가가 187선, 중고선가가 180선 정도 지나가고 있는데 신조선가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고점 대비해서 지금 수준이 한 3.67%포인트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거의 그 정도까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리화나는 앞서서 살펴봤던 것처럼 아무래도 바이든 대통령이 사퇴를 하면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지 않겠느냐라고 기대감 속에서 이전에 이미 마리화나 합법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좀 부각을 받으면서 최근 좀 잘 가고 있습니다. 상위 테마 3가지 살펴봤는데 전문가님 이 중에서는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면 좋을까요? 뭐 순서대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건설기계 쪽이 이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뭐 많이 알고 계시는 뭐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해서도 이슈가 좀 엮일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관련주들의 최근 상승 흐름이 좀 좋습니다. 물론 이제 조정을 받는 기업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조금 눌렸을 때 접근을 해보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대표적으로 이제 건설기계 하면은 뭐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HD 현대 건설기계 그리고 두산업계까지 좀 아울러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우선 이제 건설기계주들도 2분기까지는 실적이 안 좋습니다. 네, 근데 이제 3분기, 4분기로 갈수록 그래도 이제 상반기보다는 좀 회복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게 결국에 이제 그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기서도 좀 작용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건설사들의 어떤 흐름을 보면은 경기가 굉장히 좀 안 좋았잖아요. 특히나 이제 뭐 PF 관련해서 대출 문제도 있었고 이게 아직까지는 좀 해결된 부분들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좀 건설 기계 쪽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 우리나라 이제 기계 업체들 같은 경우에 대부분은 이제 수출을 통해서 이제 달러를 좀 벌어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제 건설사보다는 건설기계 쪽이 낫다라는 관점에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건설 업황 자체도 사실 하반기가 훨씬 더 좀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동안 이제 건설업이 안 좋았던 이제 근본적인 요인이 바로 이제 그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이었기 때문인데 여기에 지금 원자재 값도 올랐죠. 근데 인건비도 오르는데 분양은 좀 안 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침체로 좀 이어졌던 그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가 되고 어느 정도 물가가 조금 안정화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 건설사들의 이제 업황도 상반기보다는 좀 더 좋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은 결국에 이제 전쟁에 대한 어떠한 종식 기대도 종전 기대도 좀 해볼 수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결국에 이제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제 우크라이나 쪽에 지원을 안 해준다라고 이미 좀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어쩔 수 없이 전쟁을 좀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선거라는 게 결국에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아는 거지만 현재 여론의 분위기를 보면은 여전히 이제 트럼프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조금 더 높은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관련주들도 좀 트레이드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이제 건설 기계 관련 업종 중에서 탑픽은 HD 현대 건설기계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 에버다임하고 비교했을 때 좀 많이 눌리고 있는 이런 모습이지만 오히려 좀 눌렸을 때 접근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선은 이제 건설기계 쪽에서 유일하게 조금 실적이 그래도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또 2분기 실적 시즌인 것을 우리가 좀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계주 안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종목을 보자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그 2분기 실적까지는 좀 계속해서 부진을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를 감안해도 좀 저평가 수준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유럽이라든지 이제 미국의 경기도 굉장히 좀 안 좋았죠.
중국 부동산 경기도 이제 회복이 굉장히 좀 더디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의 좀 이제 굴착기 판매량이 좀 감소를 했습니다만 최근에는 이제 인도 시장에 대한 점유율을 또 넓혀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 같은 경우에 지금 5년 만에 기존의 점유율 이제 8%에서 현재 18%대까지도 올린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는 이제 사우디 쪽 신흥국 중심으로 해서 이 굴착기 관련해서 또 이제 장비 공급 계약을 또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전히 뭐 유럽 쪽은 아직까지는 안 좋지만은 신흥국이라든지 인도 쪽에서의 성장성은 좀 담보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수익성 방어가 되는 이런 건설기계 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뭐 테마에 힘입어서 충분히 이제 상승 여력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에 이제 당분간 좀 눌릴 경우에 오히려 조금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건설기계 먼저 테마 살펴봤는데요. 그럼 짧게 추가 질문 하나만 더 드려볼게요. 사실 건설기계 이쪽 하면 재건이랑 좀 연결이 많이 되잖아요. 근데 재건을 생각해봤을 때 우크라이나가 전쟁할 때 지원을 뭐 많이 해줬던 쪽은 사실 유럽 쪽이다 보니까 실제로 재건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받아갈 수 있을까라는 부분은 약간 퀘스천 마크가 그려지는 것 같거든요. 네, 그 부분도 이제 약간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지금 기계주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게 진짜로 뭐 재건을 한다라고 해서 한 기업에 또 이제 수주가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아직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방안이 나온 것도 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어쨌든 심리적인 부분도 무시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 기대감에 따른 어떤 그런 수혜를 좀 기대하는 거지 사실상 뭐 지금 구체적으로 재건 관련해서 어느 기업이 뭘 어떻게 하겠다라고 나온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좀 추후에 계속해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문제지만은 결국에 이제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업황에 대한 어떤 기대감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가격대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건설기계 쪽 체크해봤고요. 오늘 좀 여유가 있으니까 한 가지 테마 더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거 보면 좋을까요? 마리화나랑 조선 있었거든요. 네, 이제 그 조선주 쪽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요. 우선은 이제 이것도 좀 트럼프랑 연관을 많이 지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조선업 기술이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뭐 중국하고 세계에서 1, 2위를 앞다투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중국 견제를 굉장히 좀 강하게 할 것으로 보이고 있죠. 이게 조선업도 좀 피해 갈 수가 없는데 오히려 중국을 견제를 해주면 이런 국내 조선사들이 다시 이제 1등을 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좀 잡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이런 반사익 수혜가 좀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제 지지율이 올라갈수록 같이 갈 수밖에 없는 업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에너지 비용 절감을 굉장히 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쪽으로 이제 전환을 하기보다는 기존에 이제 저렴한 이제 원료 사용하는 것을 굉장히 선호하죠. 뭐 석유라든지 화학 등.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LNG 운반선에 대한 또 수요가 증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조선업이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좀 길게 장기 호황을 좀 누릴 수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관련주로서는 뭐 삼성중공업, HD 현대중공업 이런 조선 3사들 계속해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 발표를 또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2분기 실적이 좀 좋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인 어떠한 그런 상승으로 좀 이어질 수 있다라는 점에서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조선업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신규적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종목을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하나오션이라는 좀 종목을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하나오션 같은 경우 이제 다른 이제 조선업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못 갔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수주가 그동안 이제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좀 적었었다라고 좀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일단은 그만큼 이제 또 도크 슬롯에 대한 여유는 또 있었던 편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이제 다른 기업들보단 좋다라는 거였고 최근에 이에 이제 7월 1일에도 수주 공시가 나왔던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제 그 사우디 쪽과 또 계약을 체결했죠. 그래서 이제 LNG선을 8척 정도 건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게 규모적으로 보면 2조 원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금 기업들보다도 수주 규모로서 이번 건은 가장 좀
크기 때문에 추후에 조금 대장이 바뀔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그 미국 시장에 대한 어떤 진출 기대감도 있습니다. MRO라고 이제 들어보셨을 건데 이제 배를 제조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유지라든지 정비를 해야겠죠. 이걸 통합적으로 하는 시스템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조선업이 사실 중국과 이제 한국과 비교했을 때는 굉장히 기술력이 좀 안 좋은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외주를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당연히 이제 중국한테 주지는 않겠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내 기업들이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여기서 이제 MRO 사업에 뛰어든 게 HD 현대중공업이 우선은 먼저 뛰어들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하나오션이 좀 더 이쪽에선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MRO 쪽의 사업을 미국에서 좀 넓혀 나가려면은 그 이제 현지에서 공장을 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오션은 지금 필리조선소를 이미 인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공장을 실질적으로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MRO 쪽에서도 현대보다는 하나 쪽이 조금 더 앞서 나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조금 많이 눌립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좀 변동성이 많이 없는 상황인데 오히려 좀 모아가시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장기적으로 25,000원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꾸준히 좀 중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 곡선 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지금 시장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이제 좀 트럼프 트레이드 쪽에 좀 몰리고 있는 만큼 이 부분도 좀 잘 참고하셔서 좀 공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두 가지 테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건설 기계 살펴봤습니다. 금리 인하가 됐을 때는 업황 전반적으로 좀 나아질 수 있다라는 기대감 속에 살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조선도 봤습니다. 아무래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될 경우에는 에너지 절감도 강조가 될 거기 때문에 LNG 운반선에 대한 수요도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더불어서 일단 신조선가나 중고선가도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으니까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가져가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시 789에서 나왔던 종목들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증시칠로 이동해 보시죠. 오늘 김시은 팀장과 함께 실적이 잘 나올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 함께 살펴봤습니다. 아무래도 시장이 좀 약하다 보니까 숫자가 잘 나올 수 있을 만한 종목들에 좀 주목하는 움직임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나 어제도 HD 현대일렉트릭이 예상치의 2배 가까운 OP를 좀 내놓게 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죠. 이후 오후장에 이 실적을 딛고 다시 한번 주가가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화장품 쪽에서는 실리콘2를 또 빼놓을 수 없죠. 페이스메이커 사마라라는 이야기도 많이 해주셨었는데요. 오늘장 안에서는 강보합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종목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삼양식품 준비되어 있고요. 오늘은 약보합 수준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65만 8천 원인데요. 아무래도 음식료 쪽도 계속해서 실적이 좀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모아가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CCS 보겠습니다. 증시 8회 김선윤 전문가님의 1라운드 승부주였는데요. 최대 주주로 있는 이 퀀텀포트가 상온 초전도체 제작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아마 개장하고 나면 크게 움직일 거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9.6% 정도로 상승률 기록하고 있고요. 현재 차트상으로 빠질 만큼 빠진 자리에 놓여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목표가로 3,500원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주가 추이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종목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 2라운드에서 우리 유창희 대표님의 승부주 재룡전기 만나봤습니다. 어제 HD 현대 일렉트릭이 OP가 2배 이상 잘 나오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하게 되면서 전력 기기주들이 오늘도 추가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재룡전기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는 소형 변압기 위주로 공급을 좀 하다가 최근에는 중형 그리고 대형 변압기까지 확대했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고요. 오늘은 강보합 수준에서 95,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목표가로 12만 원 선까지 열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증시 9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슬희 전문가와 함께 건설, 기계 그리고 조선 이렇게 테마 2가지 살펴봤고요. 오늘 탑픽 테마로 조선 꼽아주셔서 조선 좀 더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조선 같은 경우에는 신조선가, 중고선가 이 지수 자체가 굉장히 높게 잘 가고 있고요. 신조선가 같은 경우는 역사적 고점 대비해서 한 3포인트 차이로 계속해서 높은 수준 유지해 나가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트럼프 트레이드 관련주로도 엮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게 된다면 에너지 절감 정책을 꺼내놓게 될 거고 그렇다면 조선 쪽에서는 친환경 LNG, 선박주 이런 거와 관련해서 수요가 높아질 수 있겠다라는 부분 언급해 주셨습니다. 하나오션 오늘은 좀 쉬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MRO 시장에 좀 진출했다라는 기사가 며칠 전에 보도가 된 바 있으니까요. 앞으로의 성장성을 좀 기대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3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브리핑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정선회 이주식에서는 해리스와 트럼프의 지지율이 박빙되는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우리바이오와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결정 이슈가 있는 대오AE 이렇게 두 종목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코스피는 외국인가 기관의 매도세에 하락 출발했습니다. 지금 이 섹터에서는 건설기계 조선 살펴봤습니다. 관련 종목으로 HD 현대건설기계, 한화오션 등을 제시했습니다. 투자하실 때 참고해 보시길 바랍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내일 더 다양한 소식 준비해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